예,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조교환이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이 자리를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야 된다는 게죠. 제가 교수 생활을 35년째 하는데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다행히 앞분이 해양 구조물, 자켓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앞에 두 분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하셨고, 뒷분은 또 수산 쪽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허를 가지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해양수산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그림에 나왔다시피 앞부분이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그죠? 플로팅 시티.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이제 심각해졌을 때 여러분 그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 콘크리트 바지로 된 부유식 구조물이에요. 자, 그럼 지구온난화가 지구상에서 심각해졌을 때 해양 구조물이 자켓식 구조물 또는 부유식으로 많이 이제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저것들을 또 앞에 설명한 분을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차 산업혁명 해야지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뭐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 자,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무인 자율 선박, 이건 뭐 당연히 일로 가죠. 자, 그럼 무인 자율 선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제 특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앞으로 수산 양식 분야가 이와 같이 부유식 구조물로서 완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 시티와 이 양식, 에너지가 완전히 자급자족되는 그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설명은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간두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건설환경과학과입니다. 건설환경과학과인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78년 10월부터 현대건설에서 항만 설계팀에 있었습니다. 해양 항만 설계팀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발전의 기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함. 그 당시 1조짜리 공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한 100조짜리 공사예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됐던. 그래서 좀 항만 설계가 원래 좀 전공이었었지만은 이제 건설 환경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한양공대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주로 하고 있고 이제 5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연구 보고를 끝내고 5차 산업혁명을 연구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정도는 하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특허를 한 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해양 이 수산 분야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될 때, 제 앞분이 설명한 것도 해양 자켓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3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선박도 그렇고 해양 자켓 구조물도 4차 산업혁명을 가면은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말은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는 3차 산업혁명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나. 무인 자율 자동차. 센서 기반의 지 스스로 지능적으로 운전자 없이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모든 대상을 로봇처럼 지능화시키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해줘야 돼요. 결국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과 구글, 아마존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모든 생태계를 갖다가 연결되고 진흥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사물 인터넷이 도입이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모든 대상에 뭐 해양수산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관련된 분들을 사물 인터넷 센서 기반의 네트워킹하고 그다음 이제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통신망에 연결되고 플랫폼에 연결된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대응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좀 이전에 설명하신 분의 그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하신 분도 센서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서 아까 그 훌륭한 기술을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진화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센서다. 센서인데 그냥 센서가 아니고요. 사물 인터넷 센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센서 관련된 진화라든가 물속에서 되는 센서라든가 땅속에서 되는 센서라든가 저는 이제 센서 특허만 한 11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어느 분야를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개념에 진화시켜주는 것을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상 5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제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요즘 지금 K-뉴딜, 그린 뉴딜 하면서 정부 정책으로 하면서 이 바다에서 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 이제 지금 바깥의 업계에서는 핫 이슈입니다. 지금 대재벌 그룹들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에 다 끼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하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물 조력이라든가 얘와 비교한 데게 당연히 미래지향적 가장 첨단 기술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잘 보세요. 이 수소를 어디서 채취를 하냐면은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에 SK라든가 LG라든가 모든 지금 석유화학 산업 대한민국 재벌들 다 하잖아요. 그 석유 산업을 하면서 뭐 석유 정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부생가스, 부가적인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요. 또 하나는 LNG, 우리 도시가스에서 LNG 여기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그럼 뭐예요? LNG가 됐건 석유화학의 부생가스건 결론은 화석연료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지에서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 수소가 지금 전 세계 어디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결국 중수소, 삼중수소거든요. 중수소, 삼중수소는 바다잖아요. 결국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해양에서 바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해양 자켓 구조물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됐을 때 무인 자율 선박이 수소 에너지 배터리 기반으로 저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수소 에너지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얘를 어떻게 무인 자율 선박을 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구온난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모태가 되는 거는요 바다예요. 바다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더운 고기가 올라가면서 얘가 저기압 고기압 생기면서 얘들이 이동해가지고 육지에 비를 뿌리고 비에 의해서 기상이변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구온난화 심각하다 해서 이 지표상에서 이 육지 부분에서의 온난화만 생각하는데 이 지구 온실가스가 해양 산성도를 높이면서 해양의 보고인 얘들의
이 플랑크톤이라든가 해양 바이러스가 얘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나도 안 해요. 지구온난화의 주인공은 바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막에서 오아시스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바다의 오아시스는 바로 산호초잖아요. 산호초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는 바다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이전에 발표하신 해양 자켓 구조물의 안전성에 관한 그 특허가 관련되는 건데요. 자, 이제 무인 선박이 들어왔다 치고요. 무인 자율 선박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 치고 얘들이 자켓 구조물,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식 자켓 구조물이 됐건 고정식 해양 구조물이 됐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구조물의 안전을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어떻게 지가 스스로 하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같은 그 해양 자켓 구조물에서 파손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배가 저반하면서 충돌하는 저반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쯔나미라든가 또 조력이라든가 해서 거기서 바다 자체에서 물 에너지의 변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를 센싱해서 자율적으로 안전을 예측해주고 대피하게끔 하는 게 바로 해양 자켓 구조물의 4차 산업혁명 개념의 플랫폼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로에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서 또는 여러분 이제 도로에서 이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에서 그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생명의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구조물 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이게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그만큼 중력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조물 손상이 옵니다. 근데 구조물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속 감지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속도를 뭐 높이 달리다가도 차를 주행하더라도 과속 카메라 앞에서 스톱하잖아요. 과속 카메라에서 속도를 줄여주잖아. 근데 우리가 선박이 접안할 때 이 계류식 구조물이 됐건 또 항만이 됐건 시속으로 엔진 끄고 접안 속도가 10cm, 초당 10cm 이하로 오잖아요. 그죠? 근데 접안할 때요. 이 접안 에너지가 생각보다 커요. 꽝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만이라든가 해양식 자켓 구조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능화해줘야 되니까 이 선박이 접안할 때 뭐가 접안할 때 도로상의 과속 감지 카메라처럼 배도 과속을 감지해서 벌금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거 전 세계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접안할 때 배 접안 속도를 가지고 얘가 이제 접안 속도를 위반했을 때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지능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자켓 구조물이 됐건 항만 구조물이 됐건 이 가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구조물의 그 안전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항만 쪽이다 보니까 항만에 대해서 나왔지만 아까 같은 해양식 자켓 구조물, 플로팅 시티 뭐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 가지고 사물 인터넷 센서를 해가지고 상태평가를 구조물을 지가 알아서 예측해서 여러분을 대피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지 스스로 안전성을 예측해가지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상에서 정보를 다 주는 거죠. 미리 인 어드밴스에서요.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센서가 이제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죠.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고 이제 센서에 의해서 사물 인터넷 센서화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통신망과 합쳐져가지고 이제 해양에서는 당연히 위성 기반의 와이파이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플랫폼화 해가지고 이 어떤 구조물의 해양 자켓 구조물 또는 항만 자켓 구조물 같은 거를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화하는 것이 이거 정말 되거든요.
정말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인 선박으로 들어가는데, 자,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인 선박에 대해서 시제품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무인 선박이, 이게 지금 여기도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의 자율운항 무인 선박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자율운항 무인 선박 시스템은 그냥 무인 선박. 여러분들이 무인 자율 자동차의 원리는 대충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라이다 센서가 있고, 거리 측정 센서가 있고, 얘가 차량에 붙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다 재고, 또 내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다 피하게끔 해놨잖아요. 그죠? 다 센서 기반이죠. 그럼 무인 자율 선박도 당연히 센서인데, 그 센서가 사물 인터넷 센서거든요. 그냥 모니터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지능화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센서 기반에서 이 무인 자율 선박인데, 자, 그럼 무인 자율 선박에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신속하게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무인 자율 선박에서는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천안함 같이 그런 사건 사고 하나도 없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의 특허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화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야라라고 해서 유명한 거죠. 무인자율 선박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정말 강국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는 아직 전 세계가 아직 이 분야로 못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에 조선사업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이 무인자율 선박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지능형 선박이라고 이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되고요. 말씀드린데 이게 세월호 때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세월호 때 이게 사고 나는 거 보고, 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고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가요, 그 과적을 했죠. 그 선적도 많이 했고요. 선적도 많이 했고 또 과속으로 가면서 이게 회전하면서 얘가 넘어갔다 했잖아요. 그죠? 자, 과적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선박을 하역하거나 선적할 때 보게 되면은, 자,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배에다 실었다고 할 때 그 배가 몇 톤짜리 여러분이 선적하는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중량을 다 알고 있거든요. 중량에 자동차 위치 정해졌잖아요. 배 어디 다는 거. 그럼 얘 중량의 위치가 결정됐고, 이 선박 내에서 모든 하중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모든 중량과 부력 또는 이 추진력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게, 인공지능이 뭐 하는 거, 이걸 바로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무인 자율 선박에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안전성에 대한 그 특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읽어보시고요. 자, 요건 요것도 이제 세월호 때, 사고가 난 후에 구조하는 데 있어서 그 피해자들을 못 찾았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모든 개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해자가 어디가 있건 어떤 선박의 승객이 어디에 있건 당연히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 방법이 다양한 기술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라이프벨트에다 적용시켜가지고 라이프벨트에, 그러니까 이 안전 구호죠. 거기서 했고, 여러분들 그 세월호 때 보시게 되면은 이 구명정이 안 내려왔다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설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만 시켜놓게 되면은 지가 스스로 작동할 텐데, 이것을 하나 못한 거예요. 이걸 하나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아직도 선박 조성 기술은 3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 기반의 스마트 매니지먼트만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오토노머스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 사고가 나면은 구명등이 알아서 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승객의 위치가 자동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특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특화였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프 벨트에 대한 특허고, 그리고 이제 제 특허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화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능화다. 지능화를 그냥 뭐 스마트라고 스마트는 3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다. 자율적으로 지 스스로가 로봇처럼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가장 중요한데, 센서가 사물 인터넷 센서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상이 무엇이 될까, 양식이 됐건 뭐 아까 같은 뭐 건강이 됐건 바이오가 됐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자료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깊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